자, 첫 번째 경기 이제 셀타비고 대 마요르카. 자, 일단 뭐 셀타비고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한 명이 결장. 그리고 마요르카 같은 경우에는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자, 일단 이제 셀타비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2-3일전 이제 컵 경기에서 이제 3부 리그 팀 상대로 이제 7대0 대승을 좀 거두며 이제 분위기를 좀 환기시켰고, 그리고 이제 그 경기에서 로테이션 위주로 좀 돌리며 주전들을 좀 잘 관리해 줬습니다. 내가 확실히 좀 이번 경기에서 이제 좀 무리 없이 좀 주전들을 좀 잘 좀 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좀 셀타비고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와이로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승을 이어가다가 이제 직전 경기 바르셀로나 상대로 홈에서 5대1 대패를 당하며 이제 공수방면에서 아무것도 못한 채 이제 무기력하게 좀 패배했습니다. 자, 물론 이제 바르셀로나 상대로 이제 좀 질 수는 있지만 이제 무기력하게 좀 대패를 당한 여파는 다음 경기에도 이제 악영향을 미칠 경우가 좀 크기 때문에 확실히 좀 그런 경우를 좀 배제는 좀 못할 것 같네요. 네. 내가 확실히 좀 대패 이후에 좀 여파도 어느 정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되는 좀 상황이다. 이렇게도 같이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이제 마요르카가 최근 좀 득점력이 이제 뭐 괜찮은 편이고, 그리고 이제 무리킥까지 이제 좀 돌아오면서 공격 옵션이 더 좀 다양해지긴 했지만, 문제는 여전히 좀 롱볼 위주의 공격 전개가 많으며 이제 공격이 좀 대체로 단조로운 편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홈에 비해 좀 원정에서는 좀 더더욱 이제 공격 전개나 전지성이 떨어지는 그런 좀 마요르카이기 때문에 언제든 좀 마요르카의 좀 공격이 좀 식을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히 뭐 최근 좀 득점력이 좀 괜찮은 거는 별개로 여전히 그 공격 전개는 좀 좋지 못한 그런 좀 마요르카이기 때문에 게다가 특히 이제 좀 원정이나 전까지 더 고려하면은 확실히 마요르카의 그런 공격에서 좀 기대치는 좀 떨어질 수 있다. 네, 요 점까지도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셀타비고가 뭐 홈에서 좀 경기력이 더 좋은 거와 더불어 이제 뭐 공격 전개도 좋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양 팀의 그런 좀 공격에서의 차이가 어느 정도 더 날 수 있다고 봐요. 네, 그죠. 그리고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뭐 3일전 컵 경기에서 이제 셀타비고와 이제 로테 위주로 돌리며 이제 주전들을 좀 잘 좀 관리를 해줬기 때문에 이제 뭐 바르셀로나 상대로 이제 주전들 위주로 좀 기용을 한 그런 좀 마요르카에 비해서 좀 체력이나 좀 컨디션적인 면에서도 이제 더 좀 우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런 점들을 좀 고려했을 때 저는 만약에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그래도 셀타비고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요. 아무튼 이런 점을 고렸을 때 저는 그래도 네, 승패 본다고 하면은 홈 셀타비고 사이드 쪽으로 네, 접근하도록 하고, 네, 언어와는 본다고 하면은 언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셀타비고 승에 2.5주 언더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슈투트가르트 대 우니온 베를린. 자, 일단 뭐 슈투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다브 그리고 루엘링 등이 이제 좀 결장 중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좀 포워드 라인에서의 전력 누수가 큰 그런 좀 슈투트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뭐 반면에 모니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어요.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결정자 이슈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나마 좀 전해드려 봤습니다. 자, 일단 이제 슈투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2-3일 전에 이제 뭐 컵 경기에서 이제 2부 리그 팀 상대로 로테이션 위주로 좀 돌렸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3대0 대승을 거두며 이제 흐름을 좀 환기시켰습니다. 네. 자, 다만 이제 뭐 직접 뭐 컵 경기에서의 그런 좀 대승과는 좀 별개로 여전히 좀 대체로 지금 경기력이 좋지 못한 편이고, 그리고 이제 뭐 경기를 좀 치를 때마다 이제 운다브와 로엘링의 공백이 좀 크게 느껴질 만큼 좀 최근 좀 슈투트가르트의 그런 공격이 좀 전반적으로 안 풀리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확실히 좀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뭐 여전히 좀 공격에서의 그런 이슈는 좀 큰 그런 좀 최근에 좀 슈투트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우니온 같은 경우에는 최근 좀 계속해서 이제 무득점 행진을 좀 이어가며 이제 골 가움에 좀 시달리다가 이제 뭐 직전 경기 뭐 레버쿠젠 상대로 이제 득점을 하며 일단 뭐 무득점 행진은 좀 끊었습니다. 자, 다만 근데 이제 이와 좀 별개로 뭐 현재 이제 우니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패 중인데다가 지금 뭐 6경기 연속 좀 승이 없는 상태로 이제 좀 하락세를 좀 타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도 좀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아무튼 뭐 확실히 좀 양 팀 다 뭐 좀 최근 좀 경기력이 좀 좋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좀 맞붙는 경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요 경기도 좀 간략하게나 좀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그래도 뭐 슈투트가 좀 더 뭐 점유율을 좀 높게 가져가며 공격적으로 좀 나설 수 있다고 봐요. 자, 다만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슈투트의 그 공격 전개가 좀 안 좋고, 그리고 특히 좀 특정 기회의 좀 창출 빈도가 이전에 비해 많이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뭐 이번 경기 역시 좀 슈투트가 다소 좀 답답한 공격을 좀 보이며 좀 지지부진할 가능성도 이제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리고 뭐 오히려 뭐 대려 이제 슈투트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좀 뭐 공격에서 좀 지지부진하다가 이제 좀 상대팀한테 좀 위협적인 좀 역습 기회를 좀 종종 허용하는 경우도 좀 많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좀 우니온 베를린의 좀 역습 한 방에 당할 경우도 좀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는 경기지 않나 한번 좀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점과 더불어 뭐 현재 슈투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챔스랑 컵 경기까지 같이 좀 병행하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우니온 베를린에 비해 피로 누적이 더 좀 클 수는 있다고 봐요. 예. 게다가 이제 추가로 뭐 이제 이번 시즌 우니온 베를린이 3연패가 없었다는 점까지 좀 고려를 하면은 이번 경기는 우니온 베를린이 슈투트 상대로 발목을 좀 잡을 가능성도 좀 충분히 있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혹시 좀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저는 이 경기는 네, 슈투트보다는 본다고 하면은 우니온 사이드로 접근할 것 같아요. 네, 우니온 베를린 프랜승으로 접근하는 경기. 네, 이제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은 언더 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우니온 사이드 쪽으로 이제 접근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좀 어느 역시 좀 저득점 양상으로 좀 흘러갈 가능성이 더 있기 때문에 이건 언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터밀란 대 파르마. 자, 일단 뭐 인터밀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수 1명 결장. 네, 일단 뭐 아체르비가 지금 결장 중인 상황이고, 그리고 파르마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일단 이제 인터밀란 같은 경우에는 현재 2달 넘게 이제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수비 밸런스가 좋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경기를 좀 풀어가며 이제 실리적인 플레이를 좀 줄곧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좀 이번 경기에서 이제 좀 승리를 좀 거두게 된다고 하면은 확실히 이제 좀 더더욱 또 이제 순위 상승까지도 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좀 인터 밀란이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파르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3경기 기준 이제 2승 1패로 나름 좀 좋은 성적을 좀 거두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직접 뭐 라치오전에서는 비록 좀 심판에 의해 이제 유리한 판정을 좀 많이 받았지만 그래도 이제 홈에서 3대1 승리를 거두며 이제 이변을 좀 만들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네요. 자, 일단 뭐 요 경기도 뭐 간략하게나 좀 경기 양상 봤을 때 그래도 인테르가 홈에서 높은 볼 점유율을 바탕으로 좀 템포 조절하며 이제 좀 경기를 좀 운영할 것으로 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뭐 파르마가 특히 뭐 이제 침투나 좀 측면 수비에 대략적으로 좀 취약하고, 그리고 이제 좀 수비 전환도 좀 느린 편이기 때문에 이런 약간 좀 파르마 상대로 이제 그래도 인터밀란이 좋은 득점 기회는 좀 많이 만들 것으로 봐요. 그러면서 대체로 좀 공격도 좀 주도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파르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전히 지금 뭐 실점이 많은 경기든 뭐 적은 경기든 상관없이 좀 상대팀한테 좋은 득점 기회를 이제 많이 허용하면서 이제 좀 불안정한 좀 수비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좀 파르마의 좀 불안정한 좀 수비가 어느 정도 좀 부각이 좀 될 수 있다. 이렇게도 같이 좀 전해드려 봅니다. 자, 물론 이제 인터밀란이 이 경기 이후 이제 레버쿠젠과의 이제 챔스 원정 경기를 좀 치러야 하지만 지금 뭐 챔스 같은 경우에는 뭐 리버풀에 이어 이제 2위로 나름 좀 여유로운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 경기를 좀 확실히 좀 잡으려고 더 집중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1위 경쟁뿐만 아니라 지금 6위인 뭐 이제 유벤투스와도 이제 승점이 다 2점 차밖에 안 나기 때문에 이제 리그에서 한번 삐끗하면은 이제 순위가 좀 확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좀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이제 인터밀란이 어느 정도 좀 리그에서도 좀 승리를 통해 이제 좀 순위를 좀
이제 좀 다져야 하는 그런 좀 상황이다 보니까 이번 경기 역시 좀 확실히 좀 잡으려고 굉장히 좀 라인업을 좀 구성하지 않을까 한번 좀 예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뭐 이런 점들을 좀 다 고려했을 때 뭐 그래도 용용은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홈 인터밀란 사이드를 보는 게 더 낫지 않나 한번 좀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뭐 이런 점을 고렸을 때 요거는 네, 승패 본다고 하면은 저는 인터밀란 승 보는 경기. 네, 그리고 요거는 뭐 1엔드 기준 마인승까지 보도록 할게요. 인터밀란 승에 마인승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경기는 언어와는 패스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탈란타 대 AC 밀란. 아탈란타 같은 경우는 이제 자파 코스타가 이제 결정 중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밀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어요. 다만 이제 지금 로프터스 치크가 이제 결장 의심이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좀 치크의 이제 결장은 어느 정도 좀 가능성이 있다. 네, 요 점까지도 같이 좀 전해드려 봅니다. 자, 일단 아탈란타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전 경기 이제 뭐 로마 상대로 원정에서 더 좋은 경기력을 좀 보이며 승리를 거뒀고, 그리고 이로 인해 지금 8연승 중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이제 뭐 슬슬 좀 연승이 좀 끊길 만도 하지만 뭐 그럴 때마다 이제 보기 좋게 좀 좋은 경기력을 좀 보이며 계속해서 연승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는 거죠 아탈란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확실히 좀 뭐 잘만 하면은 지금 이제 10연승까지도 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좀 아탈란타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AC 밀란 역시 이제 3연승 중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3일 전 컵 경기에서 이제 사솔로 상대로 이제 1.5군 정도의 라인업을 좀 기용했지만 6대1 대승을 좀 거두면서 압도적인 경기력을 좀 보였습니다. 자, 다만 뭐 이제 1.5군이긴 하지만 뭐 그 안에서 이제 뭐 레앙이나 이제 레인더스를 좀 비롯한 이제 좀 핵심 선수들을 어느 정도는 좀 기용한 거 좀 밀란이다. 이렇게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좀 특정 몇몇 좀 주전 선수들의 좀 체력 이슈는 좀 있을 수 있다. 네, 이렇게 좀 말씀드려봅니다.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뭐 두 팀 다 좀 공격 전개가 좋으면서 지금 득점력 또한 무르른 상태다 보니 이제 어느 정도 공격에서 좀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봐요. 네. 그리고 이제 아탈란타 같은 경우에는 최근 좀 측면 전개가 좀 좋다 보니까 이제 좀 측면 위주로 좀 파고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밀란 같은 경우에는 좀 중앙을 통해 주로 좀 공격을 좀 전개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뭐 어느 정도 좀 공격적인 좀 양상으로도 이제 좀 흘러갈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도 좀 전해드려 봐요. 자, 물론 뭐 이제 현재 흐름은 뭐 아탈란타가 더 좀 좋긴 하지만 밀란도 지금 원정에서 4경기 연속 패가 없는 상태로 이제 원정 성적이 좋고, 그리고 이제 최근 좀 원정 경기만 봤을 때는 좀 3경기 연속 이제 3득점을 좀 기록했을 정도로 지금 폭발적인 득점력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런 좀 밀란의 그런 원정에서의 좀 공격 흐름을 좀 고려하면은 이제 아탈란타 입장에서도 이번 경기가 마냥 좀 쉽지만은 좀 않을 수가 있다. 이렇게도 좀 말씀드려봐요. 자, 물론 뭐 이제 그럼에도 좀 불구하고 뭐 좀 더 뭐 우세한 팀이 누구냐 하면은 그래도 아탈란타라고 보긴 하지만 뭐 현재 지금 뭐 1점 뭐 7대의 그런 좀 아탈란타 좀 승배당을 좀 가져가는 거는 뭐 배당 대비 뭐 그렇게까지 좀 메리트는 없어 보이기 때문에 저는 요 경기는 많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제 승패보다는 뭐 고배당 자비로 좀 접근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요. 네. 뭐요 경기는 뭐 아탈란타가 뭐 이제 이길 수도 있겠지만 충분히 무승부 가능성도 있는 경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렸을 때는 저는 뭐 고배당잡으로 햄무나 무승부 쪽으로 접근하거나, 안 그러면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 오바 보는 경기, 네, 이렇게만 가져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탈란타 햄무 월부 2.5주 오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릴 대 이제 브레스트. 오늘 대장님 반갑습니다. 자, 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앙헬 고메스 그리고 티아고 산토스가 결장 중이에요.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브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미드필더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일단 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접 몽펠리에 상대로 이제 원정에서 생각보다 저조한 경기력을 좀 보였지만 그래도 이제 좀 무승부를 거두며 현재 13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마지막으로 좀 패배한 경기가 이제 9월 중순에 좀 패배한 경기인데 그 이후부터 이제 한 번도 좀 패배하지 않으면서 이제 거의 좀 3달 가까이 지금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여전히 좀 흐름이 좋은 그쪽 릴이라고 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원정팀 뭐 브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좀 챔스 경기 포함 이제 3연패를 거두며 이제 하락세를 좀 타다가 이제 직전 경기 스트라스부르 상대로 이제 홈에서 좀 승리를 거두며 이제 연패는 끊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일단 뭐 연패는 좀 끊으면서 어느 정도 좀 흐름 전환에는 성공한 그리고 좀 브레스트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뭐 두 팀 다 좀 라인을 올린 채 이제 압박을 좀 강하게 가져가는 좀 경우가 많지만 그래도 지금 뭐 브레스트에 비해 이제 크드틴 92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인님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네 후원하시는 분들께는 제가 바로바로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뭐 두 팀 다 굉장히 좀 뭐 라인을 올린 채 좀 압박을 좀 강하게 좀 가져가고는 있지만 그래도 지금 뭐 브레스트에 비해 이제 릴이 그런 플레이를 더 안정적으로 이제 좀 풀어가고는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좀 플레이에서의 좀 정교함 또한 지금 릴이 더 좀 좋은 상태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압박을 하다가 뭐 되려 좀 실점 위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큰 팀은 아무래도 좀 릴보다는 좀 브레스트가 좀 될 수도 있다. 네, 요 정도까지도 같이 말씀을 드려봐요. 자, 게다가 뭐 이와 더불어 이제 뭐 브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정에서 3연패를 좀 기록 중으로 성적이 이제 좀 부진하고 있고 그리고 뭐 성적뿐만 아니라 지금 3경기 연속 이제 원정에서 3실점을 하는 중으로 이제 원정에서의 그렇죠 수비가 지금 많이 하이츠구사일사님 무너졌습니다. 별풍선 250개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사일사님 일주일 패키지 구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오늘 조합이랑 추천표 제가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방송이 끝난 다음에 기간이랑 사항 이제 적어서 다시 한번 이제 쪽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방금 일단 오늘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렸으니까 이제 쪽지 한번 이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따가 다시 한번 기간이랑 사항 적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2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구사일사님. 자,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런 좀 원정에서 좀 실점이 많은 그런 좀 브레스트이기도 브레스트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뭐 이제 릴이 좀 홈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튼 뭐 이런 점을 고렸을 때 저는 요 경기 그래도 승패 본다고 하면은 릴 승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릴 승 보는 경기. 그리고 언오바는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오버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승에 오바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세르 대 이제 파리 생제르맹. 자, 일단 뭐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양 팀 다 이제 뭐 큰 결장점은 없습니다. 자, 일단 이제 오세르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좀 3연승을 거두다가 이제 직전 경기 툴루즈 상대로 이제 원정에서 좀 패배를 하면서 일단 연승 흐름이 좀 끊기게 되었습니다. 자, 다만 뭐 그래도 뭐 여전히 지금 오세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대 이상의 경기력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러면서 이로 인해 좀 좋은 퍼포먼스를 계속해서 좀 이제 뽐내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뭐 이뿐만 아니라 지금 홈에서는 뭐 4연승 중으로 굉장히 좀 극강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확실히 이제 뭐 이번 시즌 좀 승격한 그렇죠 오세르가 좀 생각보다 이제 굉장히 좀 좋은 그런 좀 경기력을 좀 보이면서 지금 기대 이상의 좀 성적을 좀 거두고 있고 그리고 현재도 뭐 이제 그런 흐름을 좀 잘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제 파리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 좀 챔스 경기에서 이제 위넨 상대로 이제 원정에서 좀 패배하거나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 뭐 낭스 상대로 홈에서 이제 일방적으로 이제 몰아붙였지만 이제 무승부를 좀 거두며 다소 좀 주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뭐 확실히 좀 이제 뭐 파리가 뭐 여전히 뭐 좀 경기력이 좀 좋은 편이긴 하지만 그런 좀 경기력 대비 좀 결과는 잘 못 내면서 최근에는 좀 주춤하고 있는 그 좀 모양새다 이렇게도 좀 전해드려 봐요. 자, 물론 뭐 이제 최근만 놓고 보면은 파리가 더 높긴 하지만 이제 현재 좀 홈에서 오세르의 그런 물오른 모멘텀 및 이런 좀 경기력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제 아무리 뭐 파리라고 해도 뭐 이번 경기가 마냥 좀 쉬운 경기가 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파리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보다는 다음에 있을 챔스 경기에 더 집중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좀 로테이션 위주로 좀 돌릴 경우도 염두는 해둬야 합니다. 그렇죠.
자, 일단 왜냐면 이제 지금 파리가 현재 뭐 리그에서는 1위로 이제 2위인 지금 마르세유와는 이제 승점이 어느 정도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리그는 지금 여유가 있는 좀 상황이라고 봐요. 네. 자, 다만 지금 챔스 같은 경우에는 뭐 현재 25위로 이제 지금 프로권에도 이제 좀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좀 남은 좀 잔여 경기를 좀 생각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좀 챔스에서 더 좀 결과를 내야 되는 좀 파리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내가 지금 현 상황에서 뭐 파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챔스에 더 이제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자, 게다가 이제 추가로 이제 뭐 다음 챔스 경기는 이제 홈 경기가 아닌 거 이제 원정 경기이기 때문에 뭐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파리 입장에서는 이제 좀 더더욱 좀 주전 선수들 관리가 좀 중요한 상황이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약간 좀 이런 점들을 좀 고려했을 때, 뭐 이 경기는 뭐 파리가 이제 힘을 뺄 가능성도 좀 충분히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은 확실히 좀 더더욱 좀 파리의 약간 좀 쉬운 승리를 좀 기대하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고, 그리고 요 경기는 이제 홈에서 오세르가 좀 충분히 좀 비빌 만한 요소도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저는 이거는 오세르 2프랜승으로 좀 접근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이런 점을 고렸을 때 저는 여기 있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오세르 2프랜승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3.5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언더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세르 2프랜승 내지 3.5 기준 언더 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파리 생제르 죄송합니다. 이제 아인토벤 대 이제 트벤테. 자, 일단 뭐 호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미드필더인 한 명 결장 중이에요. 일단 이제 좀 스코텐이 여전히 좀 결장 중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이제 호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큰 호재라고 보는 거는 이제 주축 미드필더인 이제 비어만이 이제 직접 미트레트전에서 이제 교체로 출전해 이제 복귀를 했습니다. 좀 확실히 좀 비어만이 좀 돌아오다 보니까 뭐 더더욱 좀 중원에서의 그좀 보강이 된 그좀 현재 좀 아인토벤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원정팀 모트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골키퍼 한 명, 그리고 수비수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후방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큰 그것도 트벤테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이제 호벤 같은 경우에는 현재 5연승 중으로 이제 상승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리그뿐만 아니라 챔스에서도 연승을 거두며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7경기 연속 멀티 득점 이상을 좀 기록 중으로 여전히 좀 공격 흐름이 좋은 그런 좀 아인트호벤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원정팀 뭐 이제 트벤테가 지금 뭐 유로파 리그에서는 다소 좀 성적이 저조하지만 그래도 이제 뭐 리그에서는 뭐 6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는 중으로 이제 나름 좀 경쟁력 있는 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트벤테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유로파 리그 성적은 좀 다소 아쉽지만 그래도 어제 리그에서는 이제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며 좀 좋은 행보를 이제 좀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좀 전해드려 봅니다. 자, 일단 뭐 요경기도 경기 양상 좀 봤을 때 뭐 그래도 홈에서 이제 호벤이 이제 좀 점유율을 좀 높게 가져가며 전반적으로 경기를 좀 조율할 것을 봐요. 그리고 지금 뭐 이제 비어만까지 돌아온 그런 좀 호벤이다 보니 이제 중원 싸움에서 뭐 더 이제 좀 우위를 좀 점할 수 있고, 자, 그리고 특히 지금 뭐 측면 수비가 좀 취약한 거 좀 트벤트 상대로 만약에 이제 호벤이 좀 공격을 한다고 하면은 좀 측면 위주로 좀 파고들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자, 게다가 이제 트벤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후방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좀 생각보다는 좀 크다 보니까 더더욱 이제 호벤의 그 좀 공세를 막기는 이제 좀 버거울 수도 있다. 네, 이런 점까지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전반적으로 이제 호벤이 좀 홈에서 좀 점유율을 좀 높게 가져가며 이제 공격에서도 더 좀 두각이 나타날 만한 좀 매치업이지 않나 좀 예상을 해봐요. 자, 그리고 이제 상대 전적을 좀 봤을 때 이제 최근 좀 4경기 연속 이제 호벤이 이제 좀 승리를 좀 거뒀었고, 그리고 홈에서도 지금 뭐 트벤테 상대로 이제 5연승 중일 정도로 굉장히 좀 강한 면모를 좀 보였기 때문에 뭐 이런 상성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번에 이제 홈에서 이제 호벤이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 이제 1위를 굳힐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네, 저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네, 아인토벤 사이드 쪽 접근하자 할게요. 아인토벤 승보는 경기. 자, 그리고 요 경기는 저는 1엔딩 기준 마인스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실히 뭐 이제 이전이나 뭐 지금이나 이제 호벤이 뭐 한 번 이제 좀 공격을 좀 몰아치면은 좀 대량 득점으로 좀 이어지는 경우가 좀 많고 그 약간 트벤테가 역시 좀 호벤의 그런 좀 득점을 좀 제어하기는 많이 좀 어려울 수 있다 보니까 만약에 이긴다고 하면은 한번 좀 뭐 마인슨까지도 한번 좀 볼만한 그런 경기지 않나 좀 생각을 해서 이거는 호벤슨과 그리고 마인슨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뭐요 경기 역시 뭐 언어반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벌리 대 미드즈브러. 자, 일단 벌리 같은 경우는 지금 주전 공수 한 명이 좀 결장 중입니다. 자, 여전히 좀 라리 포스터가 이제 결장 중인 그런 좀 벌리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원정팀 뭐 미드즈브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미드필더 3명이 좀 결장 중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중원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상당히 큰 그런 좀 미드즈브러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제 벌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좀 4연승 중으로 이제 상승세를 타고 있을 뿐더러 현재 지금 5경기 연속 클린시트를 좀 기록하면서 이제 단단한 수비를 좀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지금 뭐 챔피언십 내에서 가장 좀 수비 조직력이 좋은 팀이라고 봐도 이제 좀 무방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좀 최근 좀 벌리의 좀 수비는 더더욱 좀 단단한 상태라고 이제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원정팀 뭐 미드즈버러 역시 이제 최근 이제 블랙번 상대로 진 걸 좀 제외하고는 죄다 이겼을 정도로 좋은 성적을 좀 거두고 있고 그리고 특히 이제 공격이 좀 좋다 보니 이제 폭발적인 득점력을 좀 보일 때가 많고 그리고 그런 약간 폭발적인 득점력을 통해 좋은 결과를 좀 내는 경우가 이제 많은 편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그 좀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좀 전해드려 봤네요. 자, 다만 근데 지금 문제는 현재 지금 미드즈브러가 이제 2선에서 이제 2선과 이제 3선에서의 그런 핵심 미드필더인 이제 해크니와 이제 모리스가 전부 이제 좀 결장 중이기 때문에 지금 중원에서의 이제 타격이 좀 굉장히 좀 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미드즈브러의 그런 좀 경기를 좀 봤을 때 확실히 이제 뭐 해크니와 이제 모리스를 좀 기점으로 공격이 좀 전개되면서 이제 일선으로의 그런 볼 배급이 좀 잘 이루어지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이 두 선수의 공백은 이제 좀 상당히 좀 커 보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확실히 좀 지금 이제 주전 그런 미드필더들의 좀 결장으로 인해 이제 이전보다 이제 좀 전개나 좀 볼 배급에서 좀 다소 좀 답답한 모습을 좀 보일 수도 있는 그좀 미드즈브러라고 이제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자, 게다가 지금 이제 미드즈브러의 상대가 현재 지금 수비랑 중원이 막강한 그런 좀 벌리기 때문에 더더욱 지금 미드즈브러의 공격이 좀 사그라들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뭐 공격에서 좀 힘을 못 쓴 채 좀 벌리 페이스에 이제 끌려다닐 가능성도 이제 염두에 둬야 합니다. 자, 아무튼 뭐 이런 점들을 다 좀 고려했을 때 그래도 요 경기는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약간 좀 벌리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한번 좀 생각을 해봐요. 자, 아무튼 뭐 이런 점을 고렸을 때 요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벌리 사이드 보는 경기. 자, 그리고 이제 뭐 벌리가 뭐 주도권을 좀 가지는 경기는 대부분 진짜 느린 템포로 이제 좀 경기가 좀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이번 경기 역시 좀 벌리가 이긴다고 이제 보는 이유 중 하나가 이제 미드즈브로의 좀 공격이 좀 막힐 가능성을 좀 염두해서 벌리 승을 보는 거기 때문에 뭐 이런 점까지 고려를 한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뭐 언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벌리 승에다가 어느만을 본다고 하면 언더 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해외 축구에 대한 분석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랑 지려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